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올쇼TV 모니터링을 뛰어넘어 풀스택 업저버빌리티를 통한 IT 데브옵스 최적화 웨비나 진행을 맡은 이양선입니다. 현대 디지털 기업이 복잡한 환경에서 시스템 전체의 상태와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 탁월한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업저버빌리티의 IT 엔지니어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 옵저버빌리티 솔루션 중에 IBM 인스타나는 실시간 변경 탐지, 매핑 추적 및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전체 모니터링 라이프 사이클에 걸쳐서 전체 스택에서 애플리케이션 가시성을 자동화하고 사전에 사고의 징후를 탐지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IBM 인스타나를 통해 복잡한 컨테이너라이즈된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지능형 접근 기반으로 어떻게 문제를 더 빨리 해결하고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오늘 웨비나를 위해 한국 IBM의 이설화 실장님과 최주원 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IBM 이노베이션 스튜디오에서 엔터프라이즈 아키텍트로 활동하는 최주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IBM 오토메이션 사업부에서 오늘 소개드릴 인스타나를 비롯한 운영 솔루션들의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이설아입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주원 부장님, 오늘 강의는 어떻게 진행하실지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여정과 데브옵스의 등장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데브옵스 팀과 전통적인 IT 팀에 대한 비교, 그리고 데브옵스 팀의 일하는 절차인 데브옵스 파이프라인 각 단계별 특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단계별 인스타나 옵저버빌리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 데모와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웨비나는 약 50분 동안의 발표가 진행된 후에 10분의 시청자 질의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에 궁금하신 사항을 채팅창에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몇 개의 질문은 강의 진행 후에 선별해 두 분께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에 참여하시고 설문을 남겨주신 분들을 추첨을 통해 경품도 보내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장님, 오늘의 주제가 모니터링을 뛰어넘어 풀스택 옵저버빌리티를 통한 IT 데브옵스 최적화인데요. 최근 많은 기업들이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고 또 클라우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클라우드 환경이라는 그 자체가 다운타임이 1시간이라도 갖게 되면은 평균 비용이 어떤 경우는 10만 달러를 훌쩍 넘어서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때문에 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현재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빨리 조치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기존에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APM 솔루션이 자주 사용됐던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현대 기업들이 디지털 여정과 함께 환경 변화에 따른 데브옵스 환경은 또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합니다. 설명해 주시죠.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여정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그 장표는 Y축의 아키텍처의 변화와 X축의 일하는 방식의 변화의 모습을 차트로 표현한 것입니다. 먼저 Y축의 아키텍처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모놀로식에서 분산 아키텍처로의 변화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더 많은 리소스를 활용하는 데 그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의 성능과 확장성이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분산 아키텍처에서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로의 변화는 기존의 애플리케이션 중심의 개발 방법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을 이루게 됩니다. 서비스를 조합해서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과정을 갖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표준화된 통신이 발달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SOAP 통신이 되겠습니다. SOAP과 RESTful한 방식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SOAP 통신은 매우 헤비하고 구현에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 그보다 좀 더 가볍고 편리한 개발 방법인 RESTful한 그런 통신 방법이 발달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술과 더불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아키텍처의 발전은 애플리케이션을 더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하며 비즈니스의 요구사항과 기술적 요구사항에 따라 다양한 접근 방식을 제공하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X축에는 이제 일하는 방식의 변화인데요. 모두들 아시다시피 워터폴 방식은 1970년도에 시작해서 매우 오랜 기간 동안 개발 방법론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경 요청이 빠른 지금의 비즈니스의 속도에는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변경되는 요건 사항을 대응하기 위해서 좀 더 유연한 개발 방법론인 애자일이 등장하게 됩니다. 애자일은 2000년도 초반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사용자 요구사항의 변경에 대해서 빠르게 반응하며 고객의 피드백을 수용해서 작은 이터레이션으로 개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팀 간 협력과 빠른 개발을 강조하다 보니 비즈니스 가치를 더 빠르게 전달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2000년대 후반에는 좀 더 발전하여서 소프트웨어 개발과 운영을 통합하는 접근 방식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데브옵스입니다. 데브옵스는 개발과 배포 프로세스를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되는데요. 기존의 워터풀 방법과 애자일 방법론과 결합되어 현대적인 개발 및 운영 방법론으로 자리 잡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밸류 스트림 매니지먼트라는 방법론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비효율성을 줄이고 가치를 빠르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집니다. 현재 데브옵스에서는 이를 적용하여 비즈니스 가치 중심의 관리 방법론으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전통적인 IT 팀과 데브옵스 팀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제가 표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조직에 대해서 전통적인 IT 팀은 개발팀과 운영팀이 분리되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일로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죠. 그러나 데브옵스 팀은 개발과 운영을 한 팀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보통 투피자 팀이라고 하여 12명에서 15명 정도로 조직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IT 환경은 전통적인 IT 팀 같은 경우에는 온프레미스 환경에 자체 구축된 데이터 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데브옵스 팀의 경우는 온프레미스는 물론 프라이빗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그리고 이 모두를 합쳐진 복잡한 환경의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까지 이용하게 됩니다. IT 기술로는 전통적인 IT 팀은 모노로식 방식을 진행하고 있죠. 그리고 표준 기술을 선호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자바, .NET 이렇게 하나의 언어를 선택하고 전사 표준으로 이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그런 방법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러나 데브옵스 팀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즈니스 요건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떠한 언어도 선택해서 개발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우 다양한 그런 개발을 선택해서 진행하게 되죠. 그리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전통적인 IT 팀은 부서 간 협업이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 프로세스, 표준 프레임워크를 선정해서 엔터프라이즈에서 기준을 잡아놓고 전사에서 이를 활용하는 그런 방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데브옵스 팀 같은 경우에는 공동 작업, 공동 책임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다양한 것들을 자율성을 기반으로 해서 진행하게 되고요. 다양성을 매우 존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폴리그랏, 다양한 언어를 선택한다고 해서 이런 문화들이 활발히 채택되어 사용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데브옵스 하면 이제 대표하는 것이 파이프라인인데요. 파이프라인은 데브옵스 팀의 일하는 방식을 자동화하는 일련의 도구와 프로세스입니다. 보통 7단계 또는 8단계로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계획 및 설계, 개발, 빌드, 테스트, 그리고 배포, 릴리즈, 운영 이런 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분석, 설계, 코딩, 빌드, 디버깅을 합쳐서 지속적인 통합 단계로 그룹핑하였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라이프 사이클 자동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테스트 단계로 그룹핑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자동화된 배포 파이프라인과 배포 통제를 위해서 지속적인 배포 단계와 애플리케이션과 시스템을 모니터링하는 지속적인 운영 단계,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핵심 단계로 구분하였고요. 인스타나를 이 각 단계별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기술의 발전에 따른 기업 환경의 변화, 또 비즈니스 가치를 높이는 개발 방법론, 그리고 그 중에서 데브옵스 업무 방식으로의 진화 잘 들었습니다. 네, 말씀을 들으니까 이 데브옵스 파이프라인은 전 기업에서 필요한 전 단계에 필요한 어떤 기술 스택의 모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IBM의 인스타는 이러한 전반적인 기술 스택을 지원한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그 4단계 부분에서 우선 지속적인 통합의 단계에서 이 인스타나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지속적인 통합 단계에서 인스타나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유스케이스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기존의 모노로직과 다르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개발자에게 매우 어려운 디버깅 환경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과거의 방식에서는 로그라든가 이런 그 프로세스의 추적이 메소드 콜로 진행이 되다 보니 로그를 분석하고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환경에서는 프로세스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어지다 보니 프로세스를 추적하고 로깅을 분석하는 과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웹 컨텐츠의 로드 시간이라든가 자바스크립트 에러 이런 것들은 매우 디버깅하기 어렵죠. 근데 인스타나의 이런 분석 기능을 활용한다 그러면 개발자들한테 매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마이크로 서비스 상에서 어떤 하나의 그 트랜잭션이 발생이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엔드포인트들을 거쳐서 작업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잡한 그런 과정들을 걸치게 되는데요. 보신 바와 같이 인스타나는 서비스를 호출 관계들을 맵으로 잘 정리해서 한 화면에 보여주고 있고 각 내용에 대해서 어떤 일이 진행이 됐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에러가 발생했을 때 에러 로그라든가 이런 것들을 캡처해서 개발자가 즉시 분석이 가능한 그런 통합된 원페이지 뷰를 제공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성능 관련해서 개발자들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을 텐데요. 인스타나는 프로파일링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로파일링 도구는 어플리케이션의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프로파일링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도구는 성능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어플리케이션의 안정성과 성능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파일링 기능을 데모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PU 그리고 메모리, 웨이트 타임 관련된 정보들이 보여지고요. CPU에서 어떤 프로세스가 어떤 메소드가 사용되고 있는지 맵 형태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메모리라든가 CPU를 얼마만큼 점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뷰를 트리맵 형태로 해서 서로 호출 관계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호출 관계에 어떤 그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는지를 클릭을 통하면서 손쉽게 탐색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 그 메모리에 대해서는 클릭할 경우에 소스 라인까지 제공이 돼서 개발자들은 매우 편리하고 쉽게 시스템의 성능, 어플리케이션의 성능을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 디버깅을 하고 또 성능을 일일이 체크하는 것은 굉장히 번거롭고 복잡한 일이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개발자들한테는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통합을 했으니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 될 단계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테스트 같은 경우는 사실 요즘에는 이 자동화가 많이 접목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자, 그렇다면 이 인스타나는 이 자동화를 어떻게 구현하는지도 궁금한데요. 테스트 단계에서. 네, 맞습니다. 항상 테스트는 시스템의 완성도 그리고 품질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그런 요건입니다. 데브옵스 팀도 당연히 테스트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자동화에 대한 코드를 개발 단계에 삽입해서 자동으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런 코드들은 이제 만드는 게 매우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운영에 배포할 때는 그 테스트 코드가 제거가 돼서 배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든 코드를 재생할 수 없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통합적인 테스트는 매우 어렵죠. 그래서 인스타나를 활용하면 이런 부분들을 더 자연스럽게 그리고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인스타나는 합성 모니터링이라고 하여서 테스트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가용성에 대한 테스트, 그리고 웹 성능에 대한 테스트 뿐만 아니라 복잡한 트랜잭션까지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는 매우 파워풀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테스트가 진행이 되면 테스트 담당자는 테스트 결과를 각 개발자한테 알려줘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매우 불편하고 또 소모적인 일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스타나의 스마트 알럿 기능을 사용한다고 한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바로 담당자에게 알럿을 공지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스마트 알럿 기능은 운영단에서 사용이 돼요. 그러나 개발단에도 이런 기능들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알럿에 어떠한 기능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알럿은 매우 쉽게 알럿을 설정할 수 있다는 데 그 장점이 있겠습니다. 가장 흔히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템플릿을 선택해서
어떤 그 내용이 있고 클릭으로 손쉽게 알럿을 설정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보통 알럿 같은 경우에는 시니어 엔지니어가 생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스마트 알럿을 이용한다 그러면 알럿을 잘 모르는 개발자라도 충분히 바로 알럿을 설정해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런 알럿들이 정적 인계치 방법이 아니라 AI 기반의 동적 인계값을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화면에 보시는 파란 라인이 이제 매트릭이고요. 빨간 라인이 동적 인계치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보다 더 정확한 인계값들을 설정할 수가 있어서 문제를 좀 더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알럿을 받다 보면 필요한 정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인스타나는 커스텀 페이로드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 존에 위치하고 있고 호스트 IP가 무엇이고 그리고 프로세스 아이디가 어떤 것인지 클릭을 통해서 손쉽게 커스텀 페이로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작업 담당자의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도 추가해서 정보를 작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알럿이 발생을 하게 되면 부가적인 정보도 받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이 유연한 경고 범위 설정인데요. 자, 테스트가 진행이 되면 그 기능을 개발한 개발자한테 알럿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인스타나의 그 스마트 알럿은 엔드포인트 단위로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자별로 기능을 체크해서 알럿을 발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개발 단계에서 사용되는 테스트와 알럿을 운영단에서도 그대로 재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그 작성을 해서 개발단과 운영단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 데브옵스에 말씀하신 그 파이프라인의 전 단계가 뭐 어느 것 하나 안 중요한 것이 없을 텐데 사실은 이 테스트 단계는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그 기업의 목적이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스트는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자동화가 결국은 품질 개선에 큰 도움을 준다는 말씀 들으니 좀 안심은 되는데요. 네.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잘 된 거를 이제 배포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이 배포 단계에서 이 인스타나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이제 배포 단계에서 인스타나는 배포 시점을 알려주고 자동으로 모니터링을 시작하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기존의 전통적인 IT팀은 정기적인 배포 일정을 정해줘서 관련자들이 모여서 그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테스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모두가 인지하는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데브옵스 팀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변화 요건에 따라서 빠르게 서비스를 배포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 중에도 언제든 이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에게 이 배포 시점을 공지를 해도 자기 업무에 바쁘다 보면 배포 시점을 잊어버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인스타나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릴리즈 마크 기능을 제공해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배포하면 이렇게 배포 시점을 바로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대시보드의 내용을 보시면 배포 이후에 에러가 발생하고 있죠. 배포한 그런 어플리케이션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경우에 이것을 알아챈 운영자가 발빠르게 롤백해서 장애가 발생되기 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또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에이전트를 심어야 되고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일들이 운영자한테는 매우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시간 동안 모니터링을 못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겠죠. 근데 인스타나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기술 요소를 탐지하고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인스타나는 이제 호스트 단위로 에이전트를 설치하는데요. K8S 같은 경우에는 데몬스트레이션 방식으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노드가 추가가 돼도 자동으로 인스타나 에이전트가 구성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그 큐브가 호스트이고요. 이 호스트 단위로 에이전트는 설치가 됩니다. 이 호스트 하나를 확대를 해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내부에 작은 박스들이 존재합니다. 이게 기술 요소입니다. 이 기술 요소에서는 DB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와스, 그 다음에 아파치 웹서버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자바라든가 파이썬이라든가 이런 프로세스 정보도 보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그 운영자의 별도의 노력 없이 배포 즉시 자동으로 탐색해서 모니터링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자동화된 빠른 이 배포 관리,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개발자들은 이 인스타나의 매력에 푹 빠질 것 같은데요. 네. 자,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해봤던 전 과정을 꽃피울 수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운영 단계에서의 역할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운영 단계에서는 실제적으로 고객들이 직접 고객이나 아니면은 고객들이 만날 수 있는 그런 뭐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가시성이라든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해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 단계에서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 인스타나는 운영 단계에서 즉시 사용 가능한 빌트인된 대시보드를 제공하고요. 또 빠른 조치를 제공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데보스 팀은 개발과 운영팀이 한 팀으로 운영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 모니터링에 대한 통합 가시성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인스타나는 하나의 백엔드 서버에서 웹, 모바일부터 시작을 해서 인프라까지 엔드투엔드로 통합 가시성을 제공하고 있고요. 인프라 맵,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맵에 대해서 디펜던시 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기술 요소별 최적화된 빌트인된 대시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자와 개발자가 함께 사용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 관리자만 봐야 되는 메뉴가 있고 운영자만 봐야 되는 메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권한별 접근 제어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통합 대시보드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역할별로 그 기능 제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인스타나에서 그 수집된 데이터는 그 데이터 자체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데이터를 의미 있게 변환을 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이 의미 있는 단계를 변환하는 걸 컨텍스트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컨텍스트화된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부터 인프라까지 손쉬운 탐색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나 대시보드 화면에 보시면 스택과 그 다음에 업스트림, 다운스트림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스택 정보에 보면 하나의 호스트에 동작하고 있는 모든 기술 요소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스택 정보로 쌓이게 돼요. 그래서 이런 스택 정보들은 인프라, 그다음에 쿠버네티스,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그룹핑이 되어서 사용자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이 어느 인프라스트럭처에서 구동되고 있는지 즉시 탐색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한 기능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런 자원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가 표시를 해주게 되는데요. 화면에 보시면 노란 색깔 보이시죠? 저 노란 색깔이 문제가 발생된 그런 경고를 제공해주고 있는 기능입니다. 봤더니 이제 CPU 메모리를 많이 사용했다는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관련된 그 프로세스를 쫓아서 추적해 봤더니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메모리에 대한 경합이 활발할 것이고 그에 대한 문제가 발생된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흰 메모리가 매우 활발하게 사라졌다 생겼다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가비지 컬렉션이 발생된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자원들이 풀스택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빠르게 그 문제를 탐색할 수 있고 문제를 탐색한 다음에 조치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한 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APM 툴이 단순한 관찰 가능성을 넘어서 발생한 인스턴트에 대해서 NTTR을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작업 자동화 기능인데요. 인스타나도 리미디에이션이라는 작업 자동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영자는 이 기능을 통해 더 빠르게 문제를 진단하고 더 신속히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능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앞에 보이는 포스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액션 카탈로그입니다. 이 액션 카탈로그에 저희가 필요한 작업들을 다 등록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벤트와 인시던트가 발생했을 때 AI 기반으로 관련된 것들을 자동으로 추천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사용자가 이 인시던트에 맞는 액션들을 선택해서 등록하게 되고요. 그거는 인스타나 센서를 통해서 각 장비에 실행이 되는데 이때 서드파티 작업 공급자와도 손쉬운 통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작업 그 공급자를 손쉽게 통합해서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데모를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것이 바로 액션 카탈로그 메뉴입니다. 이러한 액션 카탈로그는 기업에서
우선 자동화의 모든 방법들을 저장하기 때문에 위키라든가 또한 날리지 매니지먼트 기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니어 엔지니어가 작성한 스크립트를 주니어 엔지니어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동일한 품질의 작업 자동화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등록하는 방법은요, 이제 스크립트로 손쉽게 편집해서 등록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렇게 등록된 것들은 이제 향후에 작업 조치에서 실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인프라 웹에서 발생한 이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봤더니 이제 CPU가 프로세스에 의해서, 사용자 프로세스에 의해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이벤트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100%를 치고 있네요. 그러면 이제 등록된 액션 카탈로그에서 어떻게 작업을 연관시키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마법사 기능을 이용해서 손쉽게 작업을 추가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 이벤트의 매트릭이라든가 작업 실행, 여러 가지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AI가 추천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AI가 추천을 할 때 그 작업의 어떤 관련성에 대해서 상중하 연관성을 지표로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또 한 번 필터링해서 이 이벤트에 더 적합한 작업이 무엇인지 이런 지표들을 통해서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CPU에 문제가 있고 CPU에 관련된 작업들이 다 목록화되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적합한 작업을 선택해서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등록하고 저장하면 이 이벤트의 그 작업들이 바로 관련된 작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작업을 등록하면 이 다음에 똑같은 이벤트가 발생이 되더라도 자동으로 연관되어서 액션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등록된 액션은 액션에 대한 설명, 그리고 타입, 그리고 이제 태그 정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작업인지 이 목록을 통해서도 손쉽게 판단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런 버튼을 통해서 그 즉시 작업을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작업은 매뉴얼로도 수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화시켜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이벤트와 연관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작업을 상세 내용을 클릭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떠한 작업이 동작한지에 대한 스크립트 정보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등록된 에이전트를 선택해서 어떠한 에이전트에서 이 작업을 실행할지 타겟 에이전트를 선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파라미터를 직접 입력할 수도 있고요. 기등록된 파라미터를 호출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등록된 파라미터는 볼트 암호화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작업을 실행하며 로그가 생성이 되는데 시작 로그와 종료 로그 두 가지 로그가 하나의 쌍으로 수행이 되게 됩니다. 지금은 CPU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작업을 통해서 더 상세한 진단을 해봤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콘솔에 들어가서 직접 명령을 날려야 하지만 인스타나 웹 콘솔에서 클릭 한 번만으로 간단하게 이러한 진단들을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좀 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게 되겠죠. 그러면 다시 인프라 맵으로 가서 발생한 이벤트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 조치를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벤트, 아까 봤던 이제 프로세스가 많이 사용된 그 이벤트를 선택하고요. 이번에는 그 잘못된 프로세스를 죽이는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런 버튼을 클릭하고요. 이 안에서 실행할 에이전트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작업 자동화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진행 내용은 동일하게 시작 에이전트 로그와 종료 에이전트 로그가 기록이 되게 되고 종료 에이전트 로그에서 명령이 잘 수행됐는지 그 결과를 웹 콘솔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잘 죽었네요. 그러면 다시 이벤트로 들어가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는 이제 CPU에 의해서 매트릭 정보가 100을 사용하고 있었죠. 예, 그 액션을 수행한 이후부터는 정상화된 것들을 화면을 보여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 운영 단계라 하면은 비즈니스 연속성을 좌우하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때문에 이 운영 단계에서의 어떤 그런 안정성은 아주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말씀해 주셨던 즉시 사용 가능한 대시보다 또 빠른 조치, 또 게다가 뭐 AI 기반의 추천 기능, 이런 것들은 이 운영의 효율성을 아주 많이 높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업들이 많이 선호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지금까지 설명하신 IBM 인스타나의 업저버빌리티를 데브옵스 팀에 적용하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네. 네, 지금까지 다양한 유스 케이스를 통해서 인스타 업저버빌리티를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제가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첫 번째 지속적인 통합 과정에서는요, 복잡한 그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 환경에서 개발자의 디버깅을 인스타나 활용하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CPU와 메모리 사용량 같이 매우 복잡한 성능 분석도 프로파일링 기능을 이용해서 편리하게 수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속적인 테스트 단계에서 인스타나가 제공하는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서 가용성, 웹 성능은 물론 복잡한 트랜잭션까지 테스트를 자동화할 수가 있고요. 손쉬운 알럿 설정을 통해서 개발자한테 빠른 피드백을 제공하므로 좀 더 빠르게 개발 단계와 테스트 단계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작성된 거는 개발 단계뿐만이 아니라 운영 단계에서도 동일하게 활용하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배포 단계에서는요, 배포 시점을 알려주는 릴리즈 마크가 있어요. 그래서 비록 내가 인지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 대시보드를 통해서 배포 시점을 바로 인지할 수가 있고요. 문제가 생기면 롤백할 수 있는 그런 릴리즈 마크 기능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자동으로 기술을 탐지하다 보니까 운영자들은 별다른 노력 없이 바로 모니터링이 적용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또 마이크로 서비스 간의 복잡한 요청도 바로 탐지를 하고 추적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한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에 매우 유용하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운영 단계에서는 설치 즉시 별다른 노력 없이 즉시 사용 가능한 빌트인 대시보드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요. 개발자와 운영자의 통합 가시성까지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원이 수집되면 그 수집된 자원들이 컨텍스트화로 서로 연결되기 때문에 손쉽게 문제의 결함 여부를 탐색하고 발빠르게 액션 스크립트 통해서 조치가 가능한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권한 관리 기능까지 제공하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스타나는 업계 최고의 실시간 자동화된 관찰 플랫폼을 제공하는데요. 복잡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데브옵스 조직이라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스타나는 고품질 데이터 수집을 1초 단위로 지속하며 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모바일, 웹,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인프라의 논리적, 물리적 종속성을 상호 연결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관계는 AI 기반 컨텍스트 정보로 자동으로 구축됩니다. 이를 통해 데브옵스 팀은 엔드-투-엔드 추적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작동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안정성과 탄력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능화된 액션 기능을 제공합니다. 인스타나는 데브옵스 팀의 작업 효율성을 향상시켜 비효율을 최소화하고 비즈니스 가치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최고의 솔루션이 아닐까 감히 제안드립니다. 최종 부장님께서 설명하신 아주 자세하게 자동화된 관찰 플랫폼으로서의 풀스택 옵저버빌리티를 제공하는 IBM 인스타나를 통해서 데브옵스를 최적화하는 방안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마 이 웨비나를 참석하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중에 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실제 기업에서는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설아 실장님, 이 IBM은 이미 국내 여러 기업에 이미 이 인스타나를 적용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업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말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은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인스타나는 국내외에 600여 개 기업에서 이제 채택해서 사용을 하고 계신데요. 그 중에서도 로컬의 이제 국내의 사례들을 많이 관심 있어 하셔서 오늘은 특히나 데브옵스 차원에서 최적화의 효과를 가져가셨던 국내 사례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국내 최대의 대기업이고 글로벌하게도 굉장히 크게 사업을 하고 있는 이 S사는 많은 팀과 많은 부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그 사내 어플리케이션들을 컨테이너 기반으로 해서 개발해서 올릴 수 있는 파스 플랫폼을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자체적으로 구축을 하셨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축을 하다 보니까 뭐 그 플랫폼 자체에도 굉장히 오픈소스 기반이 많았고 운영 환경에서도 오픈소스 기반의 어떤 솔루션들을 채택을 해서 운영 환경을 구축을 해서
파스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계셨는데요. 파스 플랫폼 서비스 자체에 대한 어떤 호응은 굉장히 좋아서 파스 플랫폼의 성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한 30개의 노드로 시작했던 이 플랫폼이 한 1년이 안 돼서 100개 정도의 노드까지 늘어날 정도로 수많은 어플리케이션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파스 플랫폼 자체의 서비스는 안정적으로 빠르게 확장이 되는데 오픈소스 기반의 이제 다양한 툴들을 기반으로 운영을 하시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기셨던 겁니다. 이 고민들을 저희가 이제 간략하게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자 보면은 파스 플랫폼은 인프라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와 어쩔 수 없는 연관관계를 가져갈 수가 없는데 엔드투엔드 이 전체적인 자원들의 가시화를 사일로된 툴을 가지고 가져갈 수는 없는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으셨고요. 두 번째는 장애를 확인하고 감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알람을 주고 이런 부분들이 운영자들의 어떤 매뉴얼한 수작업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알리기까지 시간,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 이런 것에 아무래도 시간이 더 들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는 장애 복구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더 소요가 돼서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의 어떤 지연 시간을 감소시키는 이런 부분에 문제를 발생시키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 파스 플랫폼 자체가 굉장히 크게 확장이 되면서 여기에 올라오는 어플리케이션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었는데요. 어플리케이션들이 아시겠지만 다양한 언어를 기반으로 요즘에는 이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어와 이 언어가 사용하는 다양한 미드레어에 맞게 그때그때 APM 환경을 구축을 해야 하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운영적인 코스트가 많이 드는 게 아닌가? 데브옵스 팀의 운영자들이 이런 것들에 너무 많은 에포트를 쏟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에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러 솔루션을 검토하시던 중에 저희 인스타나를 보시고 이 인스타나를 채택을 하시게 됐는데요. 단순히 그냥 채택을 하신 건 아니었고 실제 POC를 통해서 이 실제 환경에 적용을 해보시고 정말 원하시는 기능들이 잘 되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지 확인을 하신 후에 채택을 해서 가지고 계셨던 고민들을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각 고민별로 인스타나를 통해서 어떻게 또 이 고민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인스타나가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를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는 전체적으로 이제 운영 환경 자체가 사일로화 되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프라 모니터링하는 환경, 파스 모니터링 환경, 그리고 APM이죠.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모니터링하는 환경은 사실 표준화된 APM이 없는 상태였고 필요하다라고 하면 어플리케이션 팀에서 자체적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로그 수집하는 이런 솔루션들도 별도로 구비가 이제 돼서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드투엔드 자원을 통합적으로 보기도 어려웠고요. 또 어플리케이션 단의 모니터링은 이미 부재 상태였고 무엇보다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통합적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것은 이 어플리케이션, 파스, 인프라의 각 운영자들의 통합가 없기 때문에 협업을 하기에도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인스타나를 채택을 하고 적용을 하심으로써 인스타나는 앞에서도 설명을 들어서 이제 아시겠지만 올인원입니다. 인스타나 제품 하나에 엔드유저 모니터링,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 파스 모니터링, 인프라 모니터링 뿐만 아니라 매트릭 수집뿐만 아니라 로그 수집과 관리, 이벤트 관리까지 모두 제공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단일 솔루션을 적용함으로써 이전에 가지고 계셨던 어떤 사일로화 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할 수 없고 통합적으로 볼 수 없는 문제도 해결하고 그리고 비어있던 부분도 채워 넣으면서 모든 부분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되고 또 각 역할별의 어떤 공통의 뷰가 생기면서 협업을 하기에도 쉬운 환경으로 만들어 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의 어떤 그 환경을 점검하는 부분, 자원들이 유시지가 지금 안정적인 상태인가, 상태도 안정적인 상태인가 이런 부분들을 운영 담당자가 매일매일 점검을 하셨어요. 일정 시간에 자원별로 이제 매트릭 데이터를 쭉 뽑아서 괜찮네 이렇게 확인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왜 그러지? 또 이제 수주 작업으로 다 확인을 하고 그런 것들을 기록에 남기고 이렇게 이제 매뉴얼하게 자원들을 점검하는 작업을 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실시간으로 알아차리기가 힘들죠. 문제가 발생해서 어플리케이션에 영향을 준 후에야 알게 되는
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또 문제가 발생했다는 걸 인지한 후에도 담당자들, 연관되어 있는 자원들을 운영하시는 담당자분들한테 연락하는 것들도 수동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데도 사실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고, 결국에는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를 유지해야 되는 이런 시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스타나의 어떤 적용을 통해서, 인스타나는 당연히 모니터링 솔루션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문제가 생겼다고 알려주고, 이것들을 자동으로 뭐 메일이라든지 슬랙이라든지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서 알림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문제가 생긴 것을 감지하고 이것들을 자동 알림을 하면서 문제를 식별하고 문제 해결까지 시간을 단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데요. 그 다양한 언어, .NET, 파이썬, 노드.js 같은 다양한 언어로 이제 개발된 어플리케이션들이 파스 플랫폼에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때마다 APM들을 별도로 구축하고 구성하고 하는 부분들이 어플리케이션 팀에서 사실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개발하기도 바쁜데 운영 환경까지 챙기는 것이 버든이 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파스 플랫폼의 입장에서도 파스를 운영하는 중에 어플리케이션 단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할 때에 각각의 APM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없는 경우도 많지만 있다라고 하면 또 각각의 APM에 들어가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도 버든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좀 표준화된 APM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인스타나를 적용을 하시게 되셨고요. 앞에서 이제 저희가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인스타나는 오토 디스커버리, 자동 감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파스 플랫폼의 컨테이너가 계속적으로 올라올 때마다 그 컨테이너에 실려있는 기술 스택을 자동으로 감지해서 자동으로 모니터링 환경을 구성을 하고 빌트인된 대시보드를 자동으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배포 즉시 바로바로 모니터링 환경을 가져가실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인 모니터링 환경을 유지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시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기존에 운영하고 계셨던 파스 플랫폼의 통합 운영 환경을 이렇게 사일로화되어 있던 도구들로 유지를 하셨다라고 하면, 인스타나 하나의 솔루션으로 모든 요구 조건을 다 만족을 하시면서 가져가셨다. 그 기반에는 단위 솔루션 기반으로 엔드투엔드 IaaS 파스 어플리케이션의 통합 모니터링과 로그 관리까지 가능했었던 부분,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을 표준화함으로써 항상 지속적인 모니터링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실시간 알람 체계를 통해서 장애 감지 시간을 최소화하고 성능 안정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는 운영에 드는 어떤 인력과 시간 비용들을 절감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야말로 빅 엔터프라이즈. 네, 맞습니다. 네, 빅 엔터프라이즈의 파스 환경의 이 통합 운영 환경을 위한 풀스택,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엔드-투-엔드 옵저버리티를 제공하는 그런 단계에서 실제적인 환경의 구축 전략 수립에서부터 또 실제 구현의 단계별 구축, 그리고 운영단까지 인스타나가 높이는 효율성 아주 자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로 매력적이네요. 자, 그런데 빅 엔터프라이즈는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쩌지? 근데 우리는 이거를 도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그 빅 엔터프라이즈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신 것처럼 다른 모든 기업들은 더 많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과연 우리 회사에서 맞는지, 우리는 준비를 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좀 미리 정보를 알고 싶을 것 같아요, 고객들이. 그래서 혹시 고객의 입장에서 뭐 도입이나 구축 전에 좀 더 정보를 또 자세하게 알 수 있거나 아니면 실제 체감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IBM에서 마련하고 있나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POC 사례를 소개해드리면서 처음에 잠깐 언급을 드렸을 때에 이 S사에서도 POC를 통해서 이 솔루션들을 적용해보고 이 솔루션을 확인해보고 정말 효과가 있는지까지 보시고 채택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이제 S사뿐만 아니라 요즘에 이제 모든 고객분들이 그냥 소개만 듣고 바로 구입을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POC 같은 실제로 경험해보고 실제 실사례까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이용을 하시고요. 혹은 POC를 하는 게 너무 버든이다, 이게 좀 부담스럽다 하는 경우는 저희가 오픈 클래스라는 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클래스에 오시면 이 솔루션을 저희가 이제 딱 바로 써보실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핸즈온을 하면서 솔루션을 경험해보고 정말 인스타나가 생각하는 밸류들이 이렇게 심어져 있구나, 이걸 보면 정말 효과가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고 이 솔루션에 대한 평가 후에 채택 여부를 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관찰하고 이 모니터링하고 업저빌리티는 말은 사실 단기간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두 가지 팩트를 가져갈 것 같아요. 하나는 돌다리도 두들겨 가자, 또 하나는 또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한번 봐야 된다라는 그런 두 가지 맥락을 가지고 고객들이 접근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굉장히 좋은 솔루션으로 소개를 해주셨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IBM의 인스타나가 기업에 꼭 필요한 솔루션처럼 들립니다. 네. 하지만 실제 이 IBM에서는 좋은 솔루션을 내놓으셨지만은 이제 평가 기관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또 고객 입장에서는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가 기관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 이제 솔루션을 평가하는 평가 기관들은 굉장히 많은데, 저희는 오늘 이제 G2라는 평가 기관에서 최근에 APM 영역에 굉장히 따끈따끈하죠. 23년도 여름에 평가한 이 자료를 여러분께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G2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사용자 평가 기준으로 이제 솔루션들을 평가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했던 사람들이 그 기능별로 APM의 어떤 영역에서 기능별로 점수를 매기고 만족도를 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요. 보시다시피 최근에 그 조사에서 저희 인스타나가 리더그룹에서도 최우선 순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던 것은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는 어떤 오토 디스커버리 기능에 기반한 설치 용이성, 굉장히 이 모니터링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굉장히 쉬우면서도 엔드투엔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이런 이점들이 크게 작용을 한 것 같고요. 이에 대한 어떤 결과로서 실제 사용하신 분들일수록 이제 아시는 분한테 혹은 옆 회사에 추천을 하시고 싶어 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높았고, 또 평가 점수도 5점 만점에 98% 이상의 사용자가 4점을 줄 만큼 굉장히 높은 레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네, 실장님께서 딱 보여주시는 게 별표 5개를 쫙 보여주시니까. 네. 별표 미만이 별로 없어서 추리는데 어렵진 않았습니다. 네, 기업들인데 사용자들에게 굉장히 환영받는 솔루션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평가기에서 이렇게 사용자들이 환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 환영을 하고 있는 그 고객들이 누구인지 궁금한데요. 세계적으로는 어떤 회사들이 이 솔루션을 사용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초반에 제가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600여 개의 고객사들이 저희 인스타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고객사를 이제 열거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종합적인 자료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고요. 다른 이제 모니터링 업계의 다른 플레이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인스타나는 그 역사는 짧은 편입니다. 2016년에 비즈니스 시작해서 역사는 짧은 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00여 개의 고객사를 지금 보유하고 있다. 그 이면에는 그만큼 성장률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앞에서 보셨다시피 사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했기 때문에 사용을 하시기 시작하면 여기서 이탈률이 3% 정도밖에 되지 않을 만큼, 이제 최근에 소프트웨어 시장이 서브스크립션으로 넘어오면서 이 소프트웨어를 바꿔가는 이것들이 굉장히 빠르고 빈번한데 반해서 인스타나를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의 충성도가 굉장히 높으시다는 부분 한번 좀 공유를 드리고 싶었고요. 이런 어떤 인스타나의 매력을 오늘 웨비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느껴보실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계적으로 수많은 유수한 기업들이 비즈니스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풀스택 업저빌리티에 활용하고 있는 IBM 인스타나의 진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날이 복잡해지고 있는 이 IT 환경에서 가시성과 빠른 해결책을 제시하는 업저빌리티에 기업들이 또 주목해야 할 이유도 알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께서 강의하신 동안에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질문도 상당히 많이 쏟아졌는데요. 시청자분들이 주신 소중한 질문 몇 개를 골라봤습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개발자 단계에서부터 인스타나를 적용하는 것은 너무 좋은 유스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개발자부터 사용할 경우 비용이 부담이 있지 않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제가 답변 네, 드리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네, 아무리 좋은 툴이라도 비용이 든다 그러면 기업에서 도입하기 꺼려 하겠죠. 그러나 인스타나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개발자 라이선스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셨군요. 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CPU 메모리 사용량, 유저수, 수집 데이터 양 등 다양한 기준의 모니터링 솔루션 라이센스 과금 체계들이 복잡하고 예상치 못한 소프트웨어 비용이 발생해서 당황스럽기도 했는데요. 인스타나의 라이센스 과금 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질문 때문에 아마 최 부장님이 굉장히 앞 질문을 간단하게 해주신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앞 질문과도 연결이 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개발자 단계, 개발자의 수만큼의 비용에 부담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정정하자면 무료는 아니고요. 저희는 에이전트가 깔리는 수만큼, 가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에이전트는 기술 스택별로 깔리지는 않고 OS에 하나만 깔리면 되기 때문에 모니터링하고자 하는 대상의 어떤 VM 수 단위, 그리고 쿠버네시스 클러스터라면 그 워커노드 수 단위, 이 기준으로 라이센스 가금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저 수가 아무리 늘어도, 그리고 쌓이는 데이터가 아무리 많아져도, 그리고 트랜잭션이 아무리 많이 발생을 하더라도 이 서버의 수는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예상하신 만큼의 라이센스 가금이 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또 간단하게 우리가 어느 정도 비용이 들 수 있겠구나를 쉽게 예측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IBM의 APM 솔루션인 인스타나의 ARM 솔루션, 인스타나와 ARM 솔루션인 터보노믹을 결합하면 빅데이터,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에서의 오토스케일링 지원 및 그리고 에이전트 자동 삽입, 그리고 AI 등의 기술을 통해 IT 운영의 혁신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네. 저희가 오늘은 인스타나만 소개를 드렸는데 저희의 또 다른 솔루션인 이 터보노믹 ARM 솔루션까지 언급해서 질문을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인스타나는 옵저버빌리티 솔루션으로서 모니터링을 하는 포지션으로 포지셔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터보노믹은 ARM, 어플리케이션 리소스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자원 최적화를 지원하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AI 알고리즘 기반으로 자원의 라이트 사이징, 그리고 자원의 라이트 플레이스, 어디에 놓으면 좋을 것인가, 어떤 서비스를 쓰면 좋을 것인가, 이것들을 추천을 해주고 이것들을 자동화하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클라우드로 가시면서 좀 고민이 많으신 부분이 생각보다 클라우드 썼을 때 비용이 많이 드네, 이런 부분에 이제 고민을 하시게 되는데요. 비용 최적화까지 같이 이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터보노믹 같은 경우는 타사의 자원 최적화와 다른 부분이라고 한다면, 어플리케이션 성능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자원 최적화를 해준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때에 어플리케이션의 성능 안정성 유지의 어떤 기준과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플리케이션 성능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그때는 저희 인스타나와 결합을 해서 어플리케이션의 성능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어플리케이션 성능 안정성과 자원 최적화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실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IBM 인스타나를 도입을 검토하는 경우에 구축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IBM 인스타나 솔루션이 가장 많이 도입된 업종이 어떤 업종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네. 운영 솔루션의 특징상 뭔가 특정한 업에 이렇게 적용이 많이 되고, 이런 케이스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 분류해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만, 인스타나의 어떤 오토 디스커버리라든가, 그리고 이렇게 엔드투엔드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온프레임 환경의 3티어 환경보다는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갔을 때 더 효과를 보실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보니, 클라우드 향으로의 발전이 빠른 업에서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도입 과정을 빠르게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사실은 앞서서 설명드린 저희 오픈 클래스 같은 핸즈온 환경에서 핸즈온을 해보면서 확인을 하시는 게 가장 쉽고 빠르게 저희 인스타나 도입에 대한 어떤 검토를 해보실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존 모니터링이나 오픈소스로도 이런 유스 케이스가 가능하지 않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이거는 제가 답변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기존 모니터링 툴의 활용에 대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궁금증을 많이 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존 모니터링 툴은 기존의 정적인 환경에서 최적화되어서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그리고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환경 매우 복잡하고요. 무엇보다도 동적인 환경입니다. 이런 동적인 환경에서는 기존 모니터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이제 오픈소스로 적용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오픈소스는 저희가 무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검토 대상에 올려놓는데요. 결코 공짜가 아니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물론 오픈소스를 통해서 최신 기술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기술에 대해서 저희가 학습을 해야 되고 또 기술을 도입하는 과정은 매우 어렵습니다. 운영자라든가 개발자의 개인의 역량이 매우 중요할 수가 있게 돼요. 뿐만 아니라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써 구축한 오픈소스, 소스이지만 그 오픈소스 라이프 사이클이 무너지게 된다 그러면 더 이상 지원받지 못한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돼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따져보면 결국 오픈소스보다는 이런 옵저버빌리티, 엔터프라이즈 환경에 도입하는 것이 더 ROI가 나오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건 저도 궁금한 질문인데요. 실시간 데이터 수집, 모니터링 대상 자동 감지 및 간단한 에이전트 설치 등으로 성능 이슈는 없나요? 에이전트 자원 사용량이 크지 않을지도 궁금합니다. 에이전트 사용 면에서는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정말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저희 솔루션 소개를 딱 드리면 이렇게 많은 기능을 단일 솔루션에서 다 하면서 데이터 수집량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더군다나 원 에이전트인데 그 많은 기술 스택들을 다 모니터링 하는데 정말 성능 문제가 없어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 저희 이제 조금 아키텍처를 살짝만 설명을 드리면 그 인사나 백엔드 서버와 에이전트 간의 통신이 에이전트에서 인사나 백엔드 서버로 단방향 통신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부분이 백엔드 서버에 크게 무리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스타나 그러면 에이전트에 무리가 가지는 않나 이렇게 질문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에이전트가 얼마나 자원을 사용해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저희가 실제 이제 자체적으로 저희가 좀 테스트를 해본 결과에 따르면 그냥 기본 그 온프레임 환경의 레가시 환경의 서버에서는 뭐 CPU 0.5V 코어 미만의 200메가 정도면 이제 충분히 에이전트가 동작을 할 수 있었고요. 특히나 좀 자원의 사용이 크게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모니터링을 할 때인데 그것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는 노드 하나에 굉장히 많은 컨테이너들이 올라가고 이 컨테이너들이 굉장히 많은 기술 스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 할 대상이 많아지는 거죠. 그 경우에도 저희가 보통 보면은 1V코어 미만의 500메가 메모리 정도의 에이전트 사용량이면 충분했었습니다. 네, 세미나 동안 쏟아지는 질문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방송 후에는 설문을 남겨주신 분들을 추첨을 통해 경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두 분께 오늘 웨비나 진행 소감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인스타나에 대해서 어떻게 데보스 팀에 적용할까에 대한 유스 케이스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세션을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좋은 인사이트를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 옵저버빌리티 솔루션을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날이 갈수록 옵저버빌리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걸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웨비나에 대한 관심도도 엄청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옵저버빌리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저희 인스타나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가능하면 저를 만나뵐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께서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전자신문 올셔TV가 마련한 모니터링을 뛰어넘어 풀스택 옵저버빌리티를 통한 IT 데브옵스 최적화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 영상은 일주일 후에 오쇼TV에 업로드되어 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